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교육 들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를 찾아오십시오. 유튜브에 모든 전략 무료로 다 올려드렸으니 전략 참조하시고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신 이후에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이벤트 진행할 때 가입하세요. 가격 오르면 나중에 또 후회하십니다. 여러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지금 전화하십시오. 자, 두산 로보틱스 들여다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요, 대박이죠. 초대박이죠. 그냥 초대박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듣는 내용, 밑도 끝도 없는 듣는 내용, 그런 거 참조하지 마시고, 이 새벽 시간까지 이렇게 오셨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좌는 다 파란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우리 정의원님들은 지금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겠지, 다리 쭉 뻗고. 응? 종목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다 뚫고 가고 있는데, 종목이나 많아? 없어요, 종목. 응? 종목이 없어요. 보시면은, 지금 누적 수익 범위의 11월 6일 이후의 기준이에요. 11월 6일 EBC 경제 채널 방송 나간 이후에 누적되어 있는 종목 중에 수익률 탑3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는 교육 기준 2%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 수익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요, 비중 10%.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언제부터 10%인지까지. 위메이드의 부분은 5%의 비중으로 지금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얘도 62,600원 찍고 5만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77,800원 찍고 눌려 있어요. 눌려 있는 거지. 어마어마하죠. 리노공업 14만원대 15만원 수준에 포착되기 시작해서 다 종목 검색에 다 나옵니다. LS 머티리얼즈 빼고 다 나와요. 그 상태에서 22만 4천원 찍고 눌려 있을 뿐이에요. 엔비디아 사성체도 찍고 좀 505불 이제 뭐 목전에 있잖아요. 지금 498불인데 툭 건들면 505불? 그러면 뭐 미친 듯이 날아가겠지 또. 이게 12월 포트입니다. 윤정도는 거짓이라는 게 없어요. 방송에서 딱 보여드리잖아. 11월 말일자 기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12월에 설정하실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에도 1월 2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니까 12월 마지막 거래일이 28일이잖아요. 28일날 박승재 TV 16시 방송에서 이 화면 그대로 가지고 나갈 거예요. 11월 포트를. 1월 포트를. 12월 말 종가로 가상계좌 1억을 해서 넣어놨을 때 어떤 수익이 나는지. 이렇게. 이게 지금 뭐 그 이전 것도 있어요. 지금 그 이전 거는 여기서 보시면 돼요. HTS 보시면 되지. 예? 이거 보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시장 지수하고 비교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주력 포트폴리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맨 뒷부분에 보면은 10월달 포트, 올해 포트 볼까요? 1월달 포트는 2차 전지를 제가 비중을 확 낮춰놓은 거예요. 그 정신 나간 배터리 아저씨나 선대인 이런 양반들은 양반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2차 전지가 작년 10월, 11월 고점 찍고 40%, 50% 밀릴 때는 시장에서 도망가가지고 없었어요. 윤 정도만 유일하게 시장 지키고 있으면서 요 기준인데 종목이 좀 많았죠. 1월달 포트폴리오예요. 1월 기준에 종목이 좀 많았었는데 우리는 비중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포스코 퓨처엠 5%로 줄였어요. 5% 미만으로.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우리는 2차 전지로 보지 않고 실적주로 본다고 그랬죠. LG화학 같은 경우 여전히 마이너스 16%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원체 수익이 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전체 계좌 수익은 가상계좌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7%. 그리고 2월 달을 기준으로 하면요. 이때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2차 전지 비중을 확 늘렸을 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의 기준이 있는데 에코프로 최고점 얼마? 140만 원을 팔아요. 우리는. 농담이 아니라 7월 말에 26일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봐. 그럼 그 수익까지 하면은 이게 58% 수익이 아니라
에코프로에서 지금 대비 더블 수익이면은 시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요? 저 58%에 미치는 영향, 10% 비중으로 채웠으니까. 그럼 얼마? 500%면? 10%에 500%면? 그러면 뭐 50%가 아니라 500%니까. 그러면 계좌 수익 부분이 50% 나오죠. 1억짜리 계좌에 1,000만 원 비중 넣는 게 얼마? 6천만 원이 됐어. 그럼 500% 수익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50%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 제일 위에서 판 거 그것만 계산해도 얘는 더블 계좌, 더블 계좌.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비중 다 해서 더블 계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의 10월 포트 9%죠. 10월 포트 그리고 11월 포트 이미 18% 수익입니다. 여기에는 그 수익 범위가 다 빠져 있어요. 어떤 거요? 어떤 수익이 다 빠져 있어요? 자, 보시면 10월 포트 기준에 여기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신고가 랠리 나온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의 수익이 여기 있어요? 없죠? 그런 수익 안 넣어놓고도 9.5 주력 기준에서만. 11월 달 포트는 10월 말에 종가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건데 18.5%입니다. 여기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 수익이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위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수익 있나요? 없죠. 그런데도 18.5%예요. 12월 달 포트는요. 지금 아직 채 한 달도 안 됐어요. 보름 지난 거예요. 그죠? 20일 6.5%인데 말일까지 저는 이거 10% 넘는다 봅니다. 왜냐면 하이닉스 비중을 제일 높게 설정해 놨는데 이 하이닉스가 꾹꾹꾹 눌려 있었잖아요. 13만 4천 원. 13만 4천 원. 평균 단가. 누가 저기 들어가냐고 13만 3,900원에. 윤정도는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이걸 뭐 뿌리려고 들어가? 이걸로 멋을 부리면 회원가입해? 안 하잖아. 이걸로 수익이 나야 회원가입할 거 아니에요. 우린 저걸로 90% 수익 냈는데 올해. 그 기준에 지금 현재 14만 원인데 저게 엔비디아가 505불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 얘기만 나오기만 해도 얘는 15만 5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당연히 넘긴다 봐야죠. 응? 삼성전기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2위입니다. 언제부터? 작년 9월 27일부터 9월 말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 바닥 찍은 그때부터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요. 올해 기준에서는 5위 쌍끌이 순매수 5위 시가총액이 5위는 아니잖아. 하이닉스가 쌍끌이 순매수 1위 현대차가 쌍끌이 순매수 2위 기아가 3위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집 1위 그런 종목만 넣어놔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윤정도를 혀를 찰 거 아니에요. 야, 저 녀석 정신 나갔구나. 저거 갖고 수익 낼 수 있겠어? 라고. 11월 말에 방송하면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우리 정회원님들은 돈을 내고 방송을 듣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포트 구성합니다. 그럼 그대로 다 해요. 11월 말에 방송 이렇게 갖고 나갈 때 야, 우리 포트폴리오를 왜 보여줘? 그거 안 해. 왜? 이렇게 보여줘도 아무도 안 따라할 거 알거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근데 이대로 편입했더니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지금도 장이 어렵다고 지금 같은 지저분 한 장 못 보겠다고 왜 지저분해? 계좌가 마이너스니까 지저분하게 느끼시겠지. 이 종목군들만으로도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을 넣는 윤정두가 이렇게 변동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생각과는 다르게 윤정두는 꽉꽉 채워놓죠. 이런 종목을 채워놓는 윤정두가 이런 변동성 큰 종목,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 그걸 넣는다? 아, 그럼요. 얘는 펀더멘탈이 뒷받침 됩니까? 얘도 안 돼. 결국은 우리는 이 두 종목은 기술적으로 넣은 거예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평가가 아닌데. 그래서 결론은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는 저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들여다본다. 어떤 식으로? 성장성의 기준? 아니, 기술적인 부분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들여다본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 두산 로보틱스를 내일도 들여다볼 건데 내일 기준에 8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대박이다. 오늘 900만 주 터지고 13% 올라왔어요. 900만 주에 80%, 89, 72 그리고 뒷자리 붙어 있으니까 다 합산해서 800만 주. 800만 주만 터져주면 오늘처럼 1조의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다. 응? 1조의 거래대금이 형성된다는 건 거래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의 거래대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1, 2, 3위 안에 들어옵니다. 1, 2, 3위 안에. 그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8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라면 소문이 나 있잖아요. 지금 동시효과에 얼마 8만 주 터져야 돼요. 8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됩니다. 시간에서 거래량이 얼마 터졌냐면은 9만 5천 주뿐이 안 터졌어요. 그게 거래대금 2위에 2위. 시간의 거래대금.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전체 시장이 그런 걸 어떻게. 결론은 시간의 거래대금 2위인데 제가 볼 때는 동시효과의 물량이 800만 주 수준에 맞는 8만 주 동시효과 형성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5만 주 정도? 그럼 우리는 원래 5만 주면은 5만 주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거래량이 500만 주 정도 터질 거다. 이건 다 윤정두의 경험치예요. 36년 노하우. 그거를 정형화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애들 꼬맹이처럼 정신 나간 애들처럼 거래량이 터지면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터진 기준이 뭐예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들어갑니다. 야, 그게 인간이야? 전일 거래대금 1억짜리면 20억만 터지면 들어가는 거야? 정신 나간 것들이지. 아우, 남 얘기하지 맙시다. 결론은 기준 거래량의 10%, 20%, 30%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어야만 들어간다. 윗꼬리가 3분의 1 이상 길다. 그럼 안 들어가요. 양봉일 때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 때 거래량을 충족하고 양봉일 때. 그 거래량은 기준 거래량을 얘기합니다. 그 기준 거래량은 공부를 하셔야죠. 윤정두가 교육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11월 15일부터 44,000원, 46,000원 계속 검색해 떠요. 검색해 뜨는데 우리는 교육용으로 실질 매매 사인을 드린 거는요. 검색해 떴습니다. 들여다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 매매 사인 드린 거는 하루에 이렇게 4통? 아니야. 그 이상도 나갑니다. 근데 교육 2%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느냐. 비중 2% 채운 이후에는 없는 분들 채우세요. 없는 분들 채우세요. 대표님 좀 어떻게 할까요? 자, 문자 나갔죠? 편익 관점입니다. 전 다 채웠는데. 그럼 가지고 계시면 되죠.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많이 올랐는데 차익 실현할까? 그거잖아.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 많이 올랐는데 차익 실현한다? 오버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한다. 오버슈팅 기준이 뭔데? 그걸 다 정형화해서 교육을 해놨잖아요. 21일 날부터 해서 정확하게 단기 5%로 늘립니다. 얼마에 늘려요? 6만 원부터 단기 5%로 늘립니다. 지금 얼마? 12만 2,500원까지 올라왔나요? 제 종가가 12만 1,800원인 것까지는 내가 확인했어. 마지막에 팍스방송 나가니라고 마지막 종가 기준을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 마지막 그 호가 부분은. 더블이에 더블. 이때 5% 들어갔어도 더블이라고. 100% 수익이라고. 계좌 수익으로 5%를 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응? 그러고 나서는요. 하루에 문자가 많이 나가면 10대통씩 나가요. 뻥이 아니라. 이거 그냥 압축해 놓은 거야. 너무 많아서 문자가. 그러면 이 비중 5%짜리를 10%로 늘리는 건 언제? 11월 말이지. 왜요? 11월 말에 이미 12월 달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겁니다. 비중은 10%까지 채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9만 원? 아니지. 8만 원대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샀지. 9만 원이라 양보할게요. 아이고 참. 여기서 3만 원 이상 올라와 있죠. 30% 이상 올라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도. 100번 양보하고 여기서 샀다고 해도 여기서부터만 해도 30% 이상. 응? 아니 그러니 계좌가 시뻘어요. 시뻘게요. 시뻘걸 수밖에. 비중 10% 드린 게 그렇게 그냥 난리가 났는데. 전량차익 실현 4번 재편입.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12월 달 들어서는 지금 전량차익 실현을 거의 안 했어요. 한두 번 했나? 거의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아쉬웠던 거죠. 왜? 변동성이 확장되니까 그건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1, 20% 우습게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무너질 때도 5%, 10%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그게 되냐고요. 내 종목이 20% 올라올 땐 좋고 상한가 갈 땐 좋은데 막상 내 종목이 15% 빠져버리면 못 견디죠. 세상 손실 내가 다 입은 것 같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계좌 윤정두랑 함께 2억 3억 수익이 났는데 뭐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8억 계좌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응? 당연히마다 쫓아오셔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뭐 내 계좌 맡아주면 안 돼. 이거 불법인데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과금하고 VVIP 회원 가입하고 그러고 나서 2차 전지에 신용까지 써서 거의 막 몰빵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도.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20억을 넘겼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뭐 강연에도 안 오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전화하면 에이 뭐 이렇게 하시고 그 VVIP 연장하셔야 되는데 내가 뭐 손실이 왜 손실이 나 20억 이상 수익인데 백화점 가서 시원하게 결제 때리다가 다른 데 가서는 무슨 콩나물값 깎아달라고 그러고 그거 왜 그러냐고. 과금할 건 과금 제대로 하셔야죠. 남들은 막 선물 사갖고 보내 농담해라.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거를 그 몇 푼 안 되는 그걸 결국은 깎아달라고 우리 직원들 막 달달달달 볶고 그냥 웃으면서 시원하게 뭐 십몇억 수익 났으면 그까이 거 결제하면 되잖아. 결국은 마음 약한 우리 직원들이 막 눈물을 흘려 난리 났었어. 결론은요. 2차 전지 결국은 못 파셔가지고 11월 6일 상한가 이후에 꺾일 때 그때 파셨거든. 수익 다 날라갔지 뭐. 계좌 다시 7억인가? 그러면 그 수익을 내드렸던 윤정두하고의 신뢰도를 가지고 계속 같이 가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보통 이탈해요.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 뭐 몇십만 명이게. 그러니까 윤정두 방에서 이탈된 분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스스로 이제 혼자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뭐 한국경제TV부터 해서 뭐 MBN, MTN, 이데일리 윤정두 밑에 있던 윤정두 연구원으로 있던 윤정두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름 대긴 그렇고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도 두세 명 있어요. 윤정두 출신 윤정두 회사 연구원 출신 전문가가 이 바닥에 거짓말 좀 못하면 100명 정도 돼요. 거짓말 안 못하면 현역으로 따지면 지금 방송마다 하니까 한 30명 가까이 될 겁니다. SBS, CNBC도 있어요. 뭐 한용이 뭐 이런 애들. 다. 그런 거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님들이 연장 못 하시는 경우들이 안 그러면 몇십만 명 있어야죠, 회원이. 조금 전처럼 자기 리스크 관리 못 하시는 경우. 또 전체 시장이 좀 어눌해지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마인드 컨트롤 못 하시는 경우. 또 두산 로보틱스에서 오늘 그걸 많이 강조드릴 텐데 2차 전지에서 어지간하면 가져갑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기술적으로 가장 셉니다. 뭐 주도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윤정두가 얘기한 주도주는 지수에 영향력을 주는 종목을 주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인 지수 영향력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제한적이긴 한데 엄청 셉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비중을 채웁니다. 그 수익을 내던 분들이 지금 장에서 몇백 프로씩 수익이 안 나니까 힘겨워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탈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전지 매매하면서 어지간하면 매도 안 합니다. 전략 매도 사인 나가고 재편이 박아오는 과정에 윤정두가 판단할 때 오버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당일 기준에. 최소 10% 그리고 15% 넘기고 꺾이면 그땐 차익 실현합니다. 오늘의 HBM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어설픈 뭐 12% 13%에서 잘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깨져내려가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코프로가 3월 23일 날 7월이 문제가 아니야. 에코프로는 3월이에요. 모든 2차 전지는 3월 23일 날 배터리 이런 애들 선대인 이런 애들 다 잠수 타고 있을 때 윤정두는 강력한 매수 신호를 드리고 있을 때 3월 23일입니다. 2차 전지의 시장에서의 굉장한 돌팔매가 날라들기 시작한 게 3월 23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4월 11일 날 얼마 갑니까? 82만 원 가는데 얘가 이 82만 원 오기 전에 가장 변동이 크게 형성됐던 게 이때요. 3월 23일. 주가가 벌써 이미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2월 한 달 동안만 150% 이상 올랐어요. 150% 이상.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조 정도 하던 애가 5조, 6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6조가 뭐야? 7조?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겁니다. 2월 달에 12만 3,500원 저점이 그 가격이 29만 5천 원, 30만 원 수준이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다 보니 다들 손가락질하고 더 이상 못 간다 그러고 정점이라고 그러고 이런 음봉 떨어지면 그거 보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는 사이에 이럴 때 막 10%씩 맞아버려요. 하는 사이에 10%.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잘했다가도 하는 사이에 막 이렇게 여기 5%는 상관없어. 이 10%막 두들겨 맞아. 못 견디지. 그 다음날 또 빠지는데. 개파락 이후에. 못 견디지. 근데 우리는 아마 이때 차익 실현 잘하고 재편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져가는데 초대박이 나는데 앞에 고점 넘겼잖아요. 이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22% 올라왔어 이날. 금양 상한가 수준, 이수학 상한가 수준. 난리가 났어. 근데 15시 이후에 갑자기 폭락이 와가지고 에코프로가 22% 오르다가 강보합 수준. 금양이 상한가 수준에서 약보합 수준. 뭐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변동이 나왔어요. 근데 에코프로도 얼마? 9%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 5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 초반까지. 한 방에 20% 가까이 빠진 거예요. 한 방에 20%. 최근 들어서 20% 빠진 적은 없죠. 다른 우리 종목에서 변동 종목이라 해도. 제일 세게 맞은 게 15.7 올라가던 두산 로보틱스가 보합으로 끝나버려요. 와, 그거는 힘들었죠. 근데 다음날 바로 돌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15일도 마찬가지고 19일도 마찬가지고 19일날 9%대 폭등 나오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넘겼다가 거기서 10분 만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얼마? 보합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릴 때 이런 변동이 이제는 더 자주 나온다. 더 자주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매일매일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당시에도 윤정도는 더 간다. 왜? 거래대금의 정점 인식이 잡히지 않았다. 1조의 거래대금은 누구나가 다 터뜨릴 수 있다. 결론은 이날 이후에 13거래일 만에 더블 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블입니다 이게. 13거래일 만에 40만원 초반에서부터 82만원. 거래 터뜨리고 얼마? 2조를 넘기죠. 저기서 2조를 넘겼는데 급격히 밀렸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유지되고 조정받고. 우리는요. 그 다음 범위에 82만원 이후에 얘 안 봐. 뭘 봤어요? 포스코 그룹주. 거기서 초대박 내줘 또. 얘를 안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에 안 봐요. 그러다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온 게 거래가 추가적으로 수반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요날 82만원 이후에 거래가 없다가 이 82만원을 넘길 때 100만원을 향해 할 때 거래를 막 터뜨려 놓으니까 오버슈팅이 나온 거야. 권순혁, 박순혁이 걔네들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여기서 꺾여 내려온 건 공매도 때문에 꺾인 것도 아니고 여기서 공매도가 벌써 700억에서 1조 3천억까지 늘어났는데도 주가는 10배 올라온 거고 그리고 오버슈팅 나오면서 14배 간 거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를 누른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박순혁이나 선대인이가 불화를 치는 거지. 지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알았는데 거짓말한 건 더더욱 잘못된 거고 윤정도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 안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 모든 종목 세상에 어떤 종목이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최상위로 놓여져 있을 때는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것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투자주의 투자 경고만 아니라면 어느 종목이든 본다. 그 거래 대금의 중요성은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 바이오주들부터 보시면 셀트리온 거래 대금이 지금 말고 옛날 걸로 당겨야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만 봐도 이런데 이런 거래 대금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거래 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 대금 터져야만 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이 이따 뭐 빵 터지고 있어요 없어요? 80% 이상 밀리죠. 이게 이 13조짜리 27조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 고점 대비해서 그냥 막 곤두박질 치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 신규 상장 이후에 빵 터지고 그 다음에는 거래대금 없죠. 고점 대비 70% 80% 팔렸어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요. 얘 유통 물량 개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3%뿐이 안 돼요. 3%뿐이 안 돼. 지금 박순혁이 떠드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는 뭐다? 뭐다? 신규 상장주에 거래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외국 기관이 사야 되니까 그 폭등 나온다. 2차 전지 원래 대박이라 그렇다. 그 개구라 아니야, 개구라. 얘는 유통 물량이 3%야. 근데 이렇게 빠져요. 처음에 거래만 조금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시즌 또 어떤 종목 보여드릴까요? 모든 변동성 확장 종목은 다 똑같아요. 거래되는 급감 끝. 아시겠어요? 에코프로 BM 얘네 거래되는 급감 아니에요? 눈으로 확 안 보여요? 고점 찍고 나서 거래되면 급격히 하회된 거. 하루에 4조 넘게 터지던 종목이 지금 거래대금 안 나오는 날은 2천억, 20분의 1 토막.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이 투자 경고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럴 때 거래가 이렇게 급감해 버리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슈가 있어서 계속 투경해서 눌려있던 부분을 이럴 때 누군가 건드려주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온 거죠. 이거 만약에 여기서 다시 거래대금이 둔화된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천하의 두산 로보틱스가 아닌 두산 로보틱스 할아버지 할머님이 오셔도 얘가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이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윤정두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어 있을 때에도 말씀드린 거는 오버슈팅이 안 나왔다. 거래대금 1조 넘기는 거 다른 애들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 터졌어 거래가. 걔가 8조까지 터지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거래대금은 얼마든지 요 1조 수준의 거래대금 건들면 나오는 거래대금이다. 명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명분이 MSCI 지수의 편입과 연기금의 수급이다. 이 연기금이 진짜 뭐 미친 것도 아니고 왜 상장 첫날 다 파는데 지 혼자 사냐 이거야. 무슨 이유에서 이날 왜 지 혼자 사냐 이거죠.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자 사인이 10%로 나간 것이 언제다? 9만 원의 기준? 8만 원대. 그리고 어찌됐건 10%의 문자의 기준이 잡혀있을 때 어떻게 돼요? 8만 2천 원, 7만 원대까지도 내려옵니다. 이 차트 보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고점에서 놓친 차익실현 놓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차익실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마지막 자락에 물량을 차익실현 못하고 놓쳤다? 그러면 손절할 종목은 깔끔하게 손절합니다. 근데 얘는 주력의 10%를 넣을 정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손절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요. 아니 손절의 범위 뭐 손절 안 하겠다 무조건 갖고 왔다. 그건 아니지. 지금 손절할 만큼의 변동률이 형성돼 있지는 않았고 고점 대비해서 뭐 10%씩 밀려서 힘겹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의 해석이 명확했고 그 해석 오늘 해드릴 거야. 결론적으로 이 문자 내역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 결론은요. 19일 날 보세요. 19일 날. 18일 날도 보세요. 18일 날 얼마 95,000원, 98,500원, 98,800원, 99,800원, 107,000원 계속 나갑니다. 사세요. 비중 10%안 되시는 분들은 사시고 차익 실현이 아니라 가져갑니다. 이 기준이야. 그리고 19일 날 어제 패닉이었죠. 몇몇 분들이 11만 2천 원부터 계속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밀립니다. 10만 7천 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매수해요. 계속 매수. 그러고 나서 11만 9,700원 찍었나요? 11만 9천 원대? 9,300원? 어찌됐든 거기까지 계속 매수해요. 개장초에 뭐 계속 매수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10분 봉에서 한번 딱 두들겨 맞고 후루룩 밀린 거야. 후루룩. 19일 날. 보시면 19일 날 10만 7천 원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죠? 고점 찍고 나서. 이게 11만, 고점이 얼마지? 다시 지금 제대로 봅시다. 어제 기준. 어제 기준 고점이 11만 8,400원이죠. 11만 8,400원. 근데 11만 8,400원 찍고 종가가 얼마로 끝나요? 10만 7,800원으로 끝나. 11만 8,400원에서 금액 기준으로는 얼마? 1,600원이 빠진 거예요. 말이 1,600원이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짜증이 하늘을 가리죠, 진짜.
그래서 이 19일 날 문자 쌓인 이렇게 많은 개당초부터 9시 27분부터 12시 22분 중간에 좀 캡처가 좀 덜 돼 있나? 문자 많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표출되죠. 아무래도. 걱정 마세요 하고 밀려 내려올 때도 기준을 잡아서 추가 편입하지 밀린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않아요. 오른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준, 거래대금, 또 바닥 대비의 반발력, 수급 명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19일 날은 꼬리 달고 내려왔더라도 편입을 했고 걱정 마십시오. 빠르게 안 돌리더라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뭐 무지하게 빠르게 돌려서 신고가 또 찍어줬죠. 공포감이 앞서다 보니까 야 이거 차익 실현해야 돼? 아니야. 계속 갖고 갑니다. 문자 11통, 17통 나간 거예요. 와 기록이네 거의. 5통, 11통, 11시 7분까지 11통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또 추가적으로. 결론은 그 명분과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두산로보틱스가 저평가예요? 아니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뭐 우리는 수주를 냈는데 얘는 뭐 수주도 없고 우리는 실적이 얼마 나오는데 얘는 적자고 똑같아. 50보 100보야. 응? 시가총액 10조 이상으로 끌어올려는 15조까지 올라갔나요? 걔도 6,800만 주인가 그렇죠? 17조까지 올렸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얼마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22만 원까지 올렸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2만 원까지 올리면서 6,800만 주짜리 종목을 22만 3천 원까지 줬으니까 얼마? 15조까지 올리는 15조 이상. 이 말이야 막걸리야. 3분기 적자인 회사가 15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15조면 올 초에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이 올 초에 15조였어요. 15조 17조 7,740만 주짜리 17만 6,500까지 밀렸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17위 했어요. 이것도. 근데 얘가 3분기 적자인 애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일시적인 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뭐 실적 개선한 폭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널리스트 전망치도 제한 쪽인데 애널도 아닌 것들이 애널인 쪽 남의 거 훔쳐다가 이게 초대박 날 겁니다. 헛소리하고 앉아있잖아.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응?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까지 적자인 거나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현재 적자인 거나 다 똑같은 프리미엄이 높다. 절대 저평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의 누구나가 다 아는 윤정도도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야 진짜 너무 고평가인데 불안한데 이 정도까지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런 내용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보여. 근데 왜 들어가니? 한투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서 나와서 들어가니? 아니라니까. 그래 봐야 객관적 데이터는 적자예요. 2차전지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저평가여서가 아니라 성장성이 있어서 그것도 인정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검증받아야 될 게 많은데 심리적인 그러니까 명분,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있다. 굉장한 세일즈를 하고 있다. 응? 전체가. 그리고 수급 범위가 말씀드린 메이저들의 수급의 매집과 거래 대금이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메이저의 수급은 일부 들어와 있어요. 연기금. 상장하고 70%가 묶여있는 지분이고 대주 지분이고 매각도 안 나올 거고 그중에 30% 중에 상당 부분의 이제 유통 물량이 있는데 그 유통 물량이 상장 첫날부터 대부분 다 풀렸어요. 보유할 수 있는 거 얼마 없어요. 내년 1월에 44만 주 나오면 끝이야 이제. 결론적으로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은 이제 MSCI 지수 편입의 기준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액티브가 미리 선취해 놓는 거, 그 정도. 들어올 거냐? 지금의 분위기는 들어올 거죠, 미리. 왜냐면 MSCI 지수 편입 1순위거든요. 왜냐면 시가총액 5조만 넘겨도 편입 가능성이 업이 됩니다. 얘는 이제 뭐 월등히 넘겨놨잖아요.
그런 맥락에 앞으로의 향후 누적 수급이 들어올 거냐, 어떤 명분에서든 그들이 들어올 때 얘 저평가로 들어온다?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런 수급이 있든 없든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요. 거래대금이 어제 오늘 계속 거래대금 1위, 2위, 3위 왔다 갔다 했죠. 월요일날 거래대금 3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위, LS 머티리얼즈가 2위. LS 머티리얼즈가 1위였는데 상한가 들어가서 멈춰 있으니까 걔가 2위. 3위가 월요일날 이었단 말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화요일날도 뭐 최상에 올라와 있었죠. 그리고 20일날 수요일날도 거래대금 1위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있을 때 HMM이 1위 자리 탈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시간에서도 똑같이 1, 2위. 그 거래대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거래대금이 터지고 대형주에서 그 거래가 터질 때 일정 범위의 수급 관여도가 있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에서 거기에서 뭐 방향성에 대해서를 포착해내야 되는 거예요. 11월 말부터 12월 달까지도 계속 두산 로보틱스는 빼놓지 않고 들어옵니다. 매일 사라는 게 아니라 매일의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 5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걸 보면서 기준 잡는 거예요. 11월 15일 날 여러분 저거 안 갖고 싶어요? 난 갖고 싶은데. 종목 검색기 46,550원에 포착돼서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윤정두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랬잖아. 대박 나셨죠? 따따블 나셨죠? 아니 이때는 문자 사인이 안 나갔어요. 개별 매매 기준에 종목 검색기 드렸으니까 개별 매매 하십시오.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질문 주십시오. 이게 지금 떴는데 언제 매매할까요? 라고. 11월 29일 날 주가 올라가다가 급격히 꺾여서 내려온 날이에요. 이날 84,000원으로 옮기세요. 어떻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리해서 옮기세요. 그때 얼마? 71,200원. 지금 현재 주가랑 비슷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응? 근데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로 이동 가능이라고 써놨잖아. 두산 로보틱스 얼마? 84,000원. 저점 89,900원. 그렇게 하고 편입되고 날아가죠. 지금 얼만데? 12만 1,800원이 종가예요. 장중 고점 조금 더 높고 2,500원이고. 응? 그게 포트폴리오 연구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게 윤정두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12월 15일자 92,800원. 응? 그리고 꺾여질 때의 꺾임의 흐름에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와요. 응? 월요일 날 거래량 900만 주 실리고 양보인 걸 들여다보세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상한가. 응? 두산 로보틱스 이날 폭등. 95,300원 0.85에서. 그러니까 약세까지 밀렸다가 돌린 거예요. 대박이죠. VI 발동 18일날. 월요일날. 응? 18일날 14.44% 포착되고 나서. 응? 그리고 19일날 같은 경우는 포착되고 나서 9%대 10%까지 올라갔다가 확 꺾여버렸죠. 결론은 19일날 꺾여져 내려온 폭의 기준이 10분봉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장초에 이게 개장초잖아요. 10분봉, 10분봉, 10분봉이에요. 요거 확 붕괴된 게 고점 찍고 5%까지 확 밀린 게 고점 찍고 밀린 게 5%입니다. 저 5%가 10분 만에 순식간에 밀려 내려오고 여기서 맴돌다가 다시 한단 게 꿍. 이걸 놓쳤어? 패닉에 빠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분 만에 고점에서 5%가 확 밀렸는데 가격 반발력 모색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분봉에서 놓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 고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변동성이 아무런 무의미한 변동성이고 방향성도 전혀 예측이 안 되고 뭐 진짜 뭐 무의미하다. 그런 종목은 단기 공략주로 혹은 교육 종목으로 별도로 취급을 하죠.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만큼 비중 10% 채워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준에 5분봉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냥 보세요. 5분봉으로. 사안사. 초록색깔 박스는 거래가 제한적이야. 빨간 박스부터 해서는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에요. 꼬리가 달려있으니까 좀 아쉽지만 이건 5분봉입니다. 그럼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장악형 계속 뜨죠. 계속 편입이라는 얘기죠. 응? 이게 20일이에요. 재진입 탁대시로 계속 나오잖아요. 안 팔아. 왜? 프로그램 수급이 내리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었거든. 왜 팔아? 수급 논리의 기준인데. 800만 주 각인시켜놓으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연기금이 23만 6천 주를 샀다? 왜 얘만 사는데? 전체가 다 팔고 있는데 왜 연기금만 사는데? 응? 아무도 모르는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나? 뭐 그런 건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런 구설수 필요도 없어요. 19일까지 기준의 연기금. 응? 근데 요 수급범위 오늘 것까지 보셨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연기금이 오늘도 적은 물량이지만 3만 9천 주. 응? 6,800만 주짜리에서 3만 9천 주면은 뭐 사실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이면 응? 적지 않죠. 거기다 누적 수급이 4% 이상인 연기금이. 아름아름 다른데 수급이 조금씩이라도 돌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쪽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들. 내일 바로 빠져나가는 액티브가 아닌 조금 더 숨겨루기. 빠져나가더라도 공격적으로 밑으로 집어던지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어제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막 전일 종가를 훼손시키거나 그러지 않잖아. 어제 뭐 마이너스 4%까지 갔나요? 아, 끔찍했죠? 상상하셨을 때 나분 선생님께서. 그 결론은 저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유통 물량이 공정공시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유통 물량이 19.99%에서 저 위에 5%에 달하는 물량. 근데 저 5%에 달하는 물량 중에 44만 주는 뭐 1월 초에 들어오는 물량입니다. 아직까지는 오버행 이슈 확대 우려하실 필요 없어요. 44만 주면은 900만 주 때 거래량 터졌거든요. 다 커버됩니다. 일봉의 기준에 뭐 예전에 장악형, 상승 형태 확인형, 샛별형 이런 그 기준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저런 캔들 패턴 나오면 놓치지 않겠죠. 응? 급증된 목표주가 저 보시면 10만 5천 원부터 해서 급증된 목표주가 14만 원까지 확 올려드렸죠. 그러나서 실질적으로 쭉쭉쭉쭉쭉쭉 요 망치 그려놓은 거 보세요. 그 망치인데 캔들 그려놓은 거 보세요. 여기서 첫 편입의 기준이 잡힐 수 있었고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편입이 잡힐 수 있었다고 치면 저게 2% 교육용 5% 10% 그렇게 해서 운영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규모도 늘리고 그렇게 늘려놓은 상태에서의 저 윗꼬리 부분이 심각할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다시 한 방에 들어 올리는데 이 초록 색깔 박스 쳐드린 게 그런 내용이에요. 예? 쭉 올라가다 이런 꼬리에 다 잡아드렸는데 차익 실현을 여기까지도 차익 실현 잡아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양봉을 치고 올라갈 때 인위적이기도 하고 치고 올라갈 때 따라붙었다가 꺾일 때 차익 실현을 할 거냐 추가 편입을 할 거냐에 고민해서 추가 편입으로 가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굉장히 강력한 양봉의 되돌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신고가 냈더니 20% 이상 빠진 거예요. 그러니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냐고요. 그래서 윤정두만 믿고 따라 하시기로 했으면 믿고 따라 하세요 라고 그게 그 기간 조정이 이렇게 2주 이상 걸린 겁니다. 2주 이상. 근데 결국은 결과물은 윤정두의 이야기처럼 흘러간단 말이에요. 저거 뭐 어떻게 할 거 매각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 1주 월봉의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기준에 꼬리 달리고 내려온 부분 뒤에서 보니 신고가를 찍어준 난 이후에 다시 보니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가 되죠. 요거 음봉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이렇게 박스를 쳐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이게 맨 처음에는 저는 양봉이 아니라 음봉. 지금 교수용 아닌가요? 아니, 교수용은 갭상승이 크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 음봉 떨어지고 돌릴 때는 저렇게 꼬리 달린 빨간색 망치가 되는 거고, 그 이상으로 돌리면 몸통이 커지는, 더 커지면 몸통이, 그러면 이제 망치는 없었던 일이 되죠. 어쨌든 얘는 지금 갈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말씀드린 MSCI 지수 편입,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 실적은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이 어찌됐건 4% 이상 편입한 물량은 단기간에 나오기가 어렵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연기금 또 투신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면 급하게 차익 실현할 필요 없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이런저런 보도자료 가지고 움직임이 확장되고 꼬리가 달린다면 그러면 차익 실현해야죠. 하여간에 내일 전략은 내일 제대로 설정을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그 방법뿐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뿐이 없어요. 함께 하시면 어떤 매직 같은 일이 있었는지, 오늘 HMM은 어떻게 편입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